믿거나 말거나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한밤중에 소름 끼치는 미닫이 문.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에 있었던 일이다. 당시 내 방은 다다미가 깔리고 문풍지를 바른 미닫이 문이 있는 일본식 방으로 이불을 깔고 잤었다. 어느 날 밤, 열이 심하게 올라 방에 들어누워 있던 나는 문득 한밤중에 눈이 떠졌다. 하루 종일 열 때문에 자고 있었으니 한밤중에 깨어난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당연히 방 안에 불이 모두 꺼져 있고 미닫이 문도 닫혀 있었으니 방 안은 어두웠다. 하지만 어두운 와중에서도 눈이 조금씩 어둠에 익숙해지며 방 안의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 상태로 멍하니 미닫이 문을 바라보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방 안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일 보고 살고 있는 내 방인데도 뭔가 어색했다고 느꼈다. 그리고 눈치를 챘다. 내 방 미닫이 문에는 내가 손가락으로 장난삼아 문풍지를 뚫은 구멍이 몇 곳이 있었는데 어째서인지 그 구멍들이 평소보다 훨씬 많아진 것 같았다. 이상하네. 원래 이렇게 구멍이 많았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직 감기 기운으로 몸이 안 좋았던 나는 멍하니 누워서 구멍의 개수를 세어보고 있었다. 아무리 세어도 평소 뚫려 있던 구멍보다 훨씬 많았다. 3개 정도 있었을 구멍이 7개로 늘어나 있었다. 역시 이상하다 싶어 다시 세어보고 있는데 갑자기 문풍지가 찢어지며 구멍이 뚫렸다. 순간 얼어붙고 말았다. 미닫이 문 바깥쪽은 유리로 되어 있고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건 방 안에서뿐. 혼란스러운 와중에 놀리기라도 하는 것 마냥 다른 곳에 구멍이 뚫렸다. 무서워서 일어나고 싶었지만 도저히 몸을 움직이기엔 상태가 너무 안 좋았다. 더 이상 문 쪽을 보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등을 보이는 것도 두려웠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찌익하고 찢어지는 소리가 나더니 구멍이 5개나 더 생겼고 그 자국은 마치 누군가 5 손가락을 펴서 그대로 문풍지를 찢어버린 것처럼 5곳에 구멍이 점점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나는 겁에 질려 한층 굴고 있었지만 눈을 뗄 수는 없었다. 그리고 문풍지가 찢어져 생긴 큰 틈 사이로 까맣고 긴 머리카락이 방 안으로 흘러들어왔다. 귀신이라고 확신했다. 머리카락은 자꾸자꾸 방 안으로 들어와 어느새 방바닥이 새까맣게 변할 정도였다. 나는 기절했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정말 거짓말같이 미닫이 문에 문풍지는 구멍 하나 없이 깨끗했다. 내가 뚫은 구멍마저 사라지고 완전히 종이를 새로 바른 것 같았다. 이상하다 싶어 종이를 잘 살펴봤는데 새 종이가 아닌 오래전에 붙인 것 같은 누런 종이었다. 그렇게 나는 얼른 방을 나서며 문을 다시 닫았는데 문밖 닫혀있던 유리창에 손자국 2개와 긴 머리카락이 한 10개가량 붙어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거울에게 말을 걸었다. 어렸을 때 저는 몇 번이나 거울을 향해서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근처에 또래가 없었고 형제가 없었기에 외로워서 거울 속 제 자신에게 자주 말을 걸곤 했습니다. 이 일을 부모님이나 친척들에게 말하기는 어려웠죠.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정신이 나갔다고 할 것이고 그래도 인터넷이라면 괜찮다 생각했습니다. 나는 단순히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어서 상담하고자 한 것도 아니고 심심풀이로 듣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어차피 아무도 해결 못하기에 말입니다. 어렸을 때 기억은 애매하기 때문에 말할 게 없고 분명 거울에 영 같은 게 비친 것은 중학교 때입니다. 밤낮 구분은 없고 거울을 보고 있으면 누군가가 내 뒤를 지나가거나 엿보는 얼굴이 비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의 시선이나 기척을 느끼게 되며 안절부절 못해서 잠을 설치게 됩니다. 기분 탓일지도 모르지만 전 제 방의 거울을 모두 없앴습니다. 10년이 지나고 저는 자취를 시작했고 이 일은 얼마 전의 일입니다. 밤에 차를 타고 룸미러를 보니 거기에 사람 얼굴이 있었습니다. 차를 급히 세운 뒤 뒷좌석을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고 하지만 거울 속 얼굴은 사라지지 않고 저를 보고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앞머리가 거울에서 자라나서 흔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알아차렸습니다. 거울에 비치는 게 아니라 거울 속에서 나를 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이죠. 차를 거기에 세워둔 채 1시간 정도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솔직히 말해 제 정신을 유지할 자신이 없었어요. 만약 당신도 저와 같은 시선이나 기척이 느껴졌다면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을 끈 뒤 화면 속 비친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누군가와 눈이 마주칠 수도 있으니 말이죠. 세 번째 이야기, 유령이 나오는 호텔. 일 때문에 지방에 가 있는 동안 사건이 일어나서 시간 관계상 신칸센을 타고 한숨 자기로 했다. 동료와 이야기하다가 예약한 호텔 이름을 대니 흠칫 놀라며 너 그거 알아? 그 호텔에서 말이야. 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 녀석은 그런 이야기를 엄청 좋아하지만 나는 엄청 질색함으로 듣지 않으려고 야단을 떨었다. 그때는 듣지 않으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그 녀석 때문인지 호텔에 도착하니 기분 나쁜 느낌이 들었다. 어차피 하룻밤만 머무는 거니 하고 태어난 척 이불에 들어갔지만서도 나같이 겁이 많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한번 무섭다고 생각하면 끝나지 않는다. 자는 것도 깨어있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귀찮았기 때문에 그냥 아침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불 속에서 온갖 생각을 다 했는데 왠지 그때는 죽는 것이 비정상적으로 무서웠다. 진짜 자는 걸 포기하고 어디 술집이라도 가서 시간이라도 때우자라는 생각으로 몸을 일으키려는 찰나 똑똑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심장이 멈추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로 놀랐다. 화재인가? 아는 사람인가? 뭔가 사고라도 발생했나? 일단 불을 켜야 했지만 문을 여는 건 무서웠고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두드리는 소리가 딱 멈췄다. 잠시 동안 벌벌 떨고 있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이미 잘 상황이 아니다. 지갑과 전화를 확인하고 어떻게든 옷을 갈아입어서 침대에서 일어나서 쭉 기다렸다. 다시 똑똑하고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 있습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지만 역시나 대답이 없었다. 정말로 긴급한 일이라면 호텔 직원이 뭔가 말해줄 것이다. 방전화와 비상전화도 모두 있는데 다급한 일이 아닐 거라는 생각에 더욱더 무서워졌다. 프런트에 전화할까 생각도 했지만 전화를 보니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한다는 게 굉장히 불안해졌다. 말해도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지. 또한 그 직원이 문을 열러왔을 때 오히려 더 위험해질까봐 불안했다. 문 손잡이를 돌리고 있었다. 들어오려고 한다. 근데 이상한 건 문이 잠겨 있지가 않는데도 계속 문고리만 돌리고 있었다. 장난치는 건지 아니면 근처에서 정신 나간 사람이 머물고 있는 건지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길 바라면서 결국 그 소리를 들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샜고 어느새 새벽이 다가오자 일 때문에 일찍 일어나기도 해야 했던 나는 체크아웃을 한 뒤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호텔 이야기를 했던 동료를 붙잡고 물어보았다. 그곳에 뭐가 있었던 거야? 너 하려던 이야기가 뭐였어? 라고 물어보니 몇 년 전 화재가 있어서 큰 불은 아니었지만 한 명이 죽는 바람에 그 귀신이 나온다는 이야기였다. 시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난 그때 당시 정말 무서웠다. 역시 유령이었구나. 열지 않는 게 나았어. 일단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에 안심했다. 무슨 말이야? 그 사람은 방 안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문을 두드린 거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